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앞서 SBS 뉴스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청주에서 여학생 2명을 납치하려 했던 남성이 한 용감한 시민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자신의 가게에서 CCTV를 확인할 때 봤던 인상착의를 기억했다가 범인을 뒤쫓아가 붙잡은 겁니다. 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여중생에게 다가가 말을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 느낀 여중생이 옆으로 자리를 슬쩍 피합니다. 여중생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뒤를 돌아 남성을 주시합니다. 지난 9일 밤 9시쯤 청주시 오송읍의 한 길가에서 30대 남성이 13살 여중생에게 자신의 집에 같이 가자며 납치를 시도한 겁니다. 이 남성은 그 다음 날에도 7살 초등생에게 접근해 또다시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계속되는 남성의 범행을 멈추게 한 건 다름 아닌 인근 상인 25살 염태건 씨. 염 씨는 경찰이 용의자를 찾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CCTV를 확인할 때 남성의 인상착의, 모자와 신발 색깔을 기억해뒀습니다. 우연히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매장 뒤로 갔는데 그 인상착의랑 비슷한 남성이 지나가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염 씨는 인근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며 수상한 행적을 보이던 남성을 뒤쫓아가 일시에 제압했습니다. 인사를 하더니 갑자기 제가 그분한테 저 아세요?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하면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때 확신이 들어서 제가 제압을 했습니다. 납치를 시도한 남성은 39살 장모 씨. 시민 염 씨에게 붙잡힌 채 그대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그 남자 측에서는 감시를 하고 있던 거죠. 이제 못 도망가게. 경찰은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시민 염태건 씨에게 감사장을 주는 한편 장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청주 부동산 경매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뜻하는 낙찰가율이 주거시설과 토지할 것 없이 6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열린 경매법정을 조상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경매법정에 응찰자들이 몰려듭니다. 아파트와 토지 등 매각 물건이 40여 개가 나왔는데 중년들 사이로 젊은 경매 초보자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처음에는 인터넷 찾아보다가 일단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강의를 하는 데를 찾아보고 강의를 듣다가 이제 검색을 막 했고 그래서 이제 처음 오게 됐거든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다 보니 응찰 분위기도 매우 신중해졌습니다. 감정가 2억 원에 나온 청주 용암동의 이 아파트는 2번 유찰되고 3번 만에 낙찰됐습니다. 낙찰가는 1억 3천만 원. 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뜻하는 낙찰가율이 65%에 그쳤습니다. 수곡동의 이 아파트는 3번째 입찰에서도 주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투자자들이 막 살려고 하니까 경매 시장에도 많이 오는데 지금 침체다 보니까 안 움직이니까 경매도 좀 주춤하긴 하죠. 청주 주거시설의 1분기 평균 낙찰가율은 2017년까지만 해도 85%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67.6%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토지도 상황은 비슷해 2016년 감정가를 웃돌던 낙찰가가 뚝뚝 떨어지며 올해는 60%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낙찰가율이나 이런 것들도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청주도 사실 그 어떤 전국적인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청주 경매 시장 전체가 침체기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매 시장도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청주시가 당초 예산보다 2,500억 원가량 늘어난 2조 5천억 원의 규모의 올해 첫 추강 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원봉공원 민간공원 개발 조성과 시내버스 무료 환승 보전 사업, 수소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늘 22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청주시의회가 지난달 의결한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 완화 개정 조례안에 대해 청주시가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청주시는 현재도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를 완화할 경우 주민 피해와 민원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충주시의 제2요구에 따라 충주시 의회는 본회의 개회일 기준 열흘 안에 개정 조례안을 다시 의결해야 합니다. 철도가 옆을 지나는 제천 영서동은 인프라마저 열악해 도심의 달동네라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개선 사업을 통해 달동네가 아닌 도심 명소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열차와 기찻길 풍경, 마을 담벼락마다 아기자기한 벽화가 그려졌습니다. 동네 곳곳 자투리 공간에는 마을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함께 작은 공원이 생겼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천에서는 달동네라 불리던 마을입니다. 다니다 보면은 그런 이제 보는 맛도 있고 좀 예전보다는 그래도 훨씬 다니기가 좀 괜찮고 재미도 있다 약간 그런 느낌. 하루 수십 번씩 지나는 기차 탓에 견디기 힘든 소음과 매연으로 가득했고 소방차 한 대 들어올 수 없는 비좁은 도로로 인해 안전에도 취약했습니다. 제천시가 도시재생 사업의 역점지로 선정해 개선해 나간 이유입니다. 뭐 아무래도 좀 시끄러운 점도 있고 또 내연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렇죠 여기가. 뭐 옛날 그런 정겨움이 나오잖아요. 옛날 그런 우리 어렸을 때에. 오랜 시간 방치돼 쓰레기장이 됐던 철도 관사도 공원으로 변신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희 셋들마을 사업으로 그 도시가스도 90% 이상 다 각 집집마다 설치가 돼 있고 태양광 사업도 같이 연계가 돼서 내년에 아마 태양광도 50%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도 찾지 않은 우범지대에서 관광객이 찾는 마을로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청주를 연고지로 하는 여자 프로농구 KB스타즈가 이번 시즌 통합 우승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선 선수단과 팬들이 함께하는 각종 이벤트와 정규리그와 챔피언 결정전 트로피가 전시된 포토존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KB스타즈는 이번 행사 수익금 전액을 연고지 지역발전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입니다. 청주대 영화학과가 국제영화제인 제3회 중국 꿈청년 영상페스티벌에 출품한 작품이 1위에서 3위까지 모두 휩쓸었습니다. 영화제 1위를 차지한 오마이 크레딧은 김민아 씨의 졸업작품 영화로 가난한 연극배우의 애환을 담은 내용으로 연출됐습니다. 또 박영찬 씨의 졸업작품 난과 윤설 씨의 실습작품인 수정도 각각 2등과 3등을 차지했습니다. 옛 대통령 발장인 청남대에서 봄꽃 축제인 영춘제가 오는 20일 개최됩니다. 축제는 다음 달 12일까지 23일 동안 열리며 야생화와 현대서각 전시전, 남북 정상회담 사진전과 궁합계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휴관 없이 개방되며 월요일에는 사전 예약 없이 승용차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한 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청주의 한 은행 앞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잭에게 피해금 2천만 원을 전달받아 인근 ATM 기기에서 또 다른 조직원 은행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 지역은 오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진 가운데 오후 들어 비가 그치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4도에서 6도가량 낮아지겠지만 낮 기온은 5도에서 7도가량 오르면서 평년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곳에 따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